자, 산불 진화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완전 진화까지 무엇이 필요한지 짚어봅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제 교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오늘 상황이 많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역시 그 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어제 비가 온 이후에 저녁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런 부분의 기대 효과 조금 더 반신반의했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어제 말씀드릴 때 오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다 말씀드릴 때만 해도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네. 하나는 오히려 진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건조해지면서 화재가 더 많이 확산되는 이런 가능성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화재 확산이 비로 인해서 일부 주춤하는 사이에 좀 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진압이 돼서 좀 빠르게 이제 확산세가 꺾이는 이런 상황들을 봤었는데요. 사실 네. 어제는 전자에 좀 더 우려가 있었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 이런 이제 비로 인한 또 습도가 높아지면서 화재 확산 지연 효과가 상당히 있었고 이 시간대에 야간 진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런 산불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진압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북은 결국 주불 진화까지는 마쳤는데 어떤 전략이 주요했다고 보십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야간에 이를테면 확산세가 꺾인 상황에서 방화선의 구축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잔불 정리라든지 확산 방지에 대한 어떤 야간 진화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또 오늘 오전 중에 진압이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요했다고 봅니다. 산림 당국에서도요. 오늘이 사실은 여태껏 산불 진화하는 여러 날 중에서 가장 헬기를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었던 날이었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네. 이건 사실 다른 곳의 화재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화재가 심했던 이제 의성 화재 쪽, 영덕 지역 쪽 이런 쪽에 좀 더 집중적으로 헬기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궁금한 게 지금 경북은 주불을 잡았다,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주불을 잡았다, 진화율이 100%다.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일단은 눈에 보이는 화염들 한마디로 크게 타들어가는 한마디로 불이 이제 최앞선에서 계속 확장을 해 나가는 네. 그 화선에 이 불꽃들 그리고 이제 이런 주불들은 대부분 다 이제 없어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 확산이 되는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다만 이제 문제는 이렇게 진화율이 100%라 하더라도 이제 이 뒤쪽에 남아있는 잔불들 그리고 또 여기저기 아직까지 타들어가고 있는 소규모의 불들 이런 것들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불꽃이 안 보인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예, 맞습니다. 제 앞선이 저희가 이제 뭐 화재 장면들, 산불 장면들을 보면 능선을 타고 화염들이 이제 쭉 따라가는 이런 선형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다 제거됐다는 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뭐 TV 화면도 보니까 이제 불꽃이 보이지는 않지만 막 연기가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는 좀 남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미 이제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있다는 건 아마도 이제 낙엽이라든지 숲풀 사이에 계속 아직까지 불씨들이 남아서 이렇게 네. 아주 천천히 느리게 연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바람이 분다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다시 불꽃으로 피어오르면서 화재로 커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잔불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됩니까? 일단 잔불 정리 같은 경우는 일일이 이제 소방 진압 대원들이 이를테면 여기에 이제 쌓여 있는 낙엽이라든지 숲을 하나하나 다 뒤집어 보면서 작은 불씨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또 거기에 예비적으로 또 물도 뿌려주면서 추가적인 어떤 착화 혹은 재발화를 막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재발화나 이런 위험성이 큰 지역 같은 경우는 헬기를 동원해서 여기 다시 이제 물을 뿌리고 적극적으로 뿌려서 재발화 방지를 하는 상황들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도 지금 재발화 방지를 위한 이런 이제 잔불 작업들은 야간에도 지상 진압 대원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내일 오전에는 헬기도 투입돼서 이러한 부분들의 주수를 통해서 이런 잔불 정리들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피해 면적이 뭐 워낙 넓다 보니까 이 잔불 정리를 끝내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잔불 정리가 빨리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화재가 완벽하게 진압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인데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기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화선이라고 해서 화재가 지나가는 길이가 거의 뭐 600km 이상 되는 곳들도 있고요. 굉장히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대원들도 그만큼 넓은 지역을 다 이 잔불 정리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길게는 한 일주일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간들을 최대한 짧게 그리고 또 이제 단기간에 단축해서 이런 이 산불의 완진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불 정리를 할 때 물론 철저히 하는 것 이게 중요하겠죠.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산불이 발생한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알려진 대로 낙엽층이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잔불 정리를 하면서 아주 깊숙이 아직 남아있는 불씨들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발견하지 못한 채로 내버려 뒀다가는 또다시 이제 재발화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곳보다도 훨씬 더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 이 낙엽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이 잿더미 이런 부분들 확인들 이런 것들은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진화대원들이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야간에 네. 잔불 진화 작업 이런 것들이 같이 산불이랑은 상관없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잔불 작업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청 산불은 뭐 90%는 넘었다고 하지만 아직 주부를 못 잡은 상황입니다. 이곳은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몰 전에 주부리 진압이 이제 되지 못한 상태로 밤을 맞았는데요. 지금 이제 전체 진화율은 한 94% 정도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체 화선 한 71km 중에 아직 한 잔여 화선이 한 4km 정도 남았는데요. 네. 어쨌든 야간에 적극적인 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방어선을 구축해서 산 정상 천왕봉 쪽으로의 확산 방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지리산 내에 있는 이제 관음사 이런 쪽이 또 소실 방지나 또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어선을 철저하게 좀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확인한 바로는 지금 현재 이 지역에 남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요. 남서풍. 예, 오히려 이제 지리산 쪽 정상 쪽도 문제지만 사실 이 아래쪽으로 이런 확산에 대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좀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뭐 90%는 넘었다고 하지만 날씨 같은 것들을 감안하면 주말 사이에는 주부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지금 현재 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는 대형 헬기, 치누크 헬기도 이제 투입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내일 오전 중 또 내일 중에 아마도 집중적인 어떤 진압이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확산세가 좀 꺾이면 아마도 어느 정도 이 주불들은 대부분 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말 중에 지금 계속 바람이 좀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네. 또 그리고 어제 비가 온 효과가 아마도 내일까지 지속되진 않을 겁니다. 아마 오늘 새벽까지는 어느 정도 습도가 유지될 텐데요. 네. 내일 해가 뜨고 또 그런 바람이 강하게 부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습도도 또 낮아져서 건조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예상 밖으로 또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주불이 잡히기를 바라고요. 지금부터는 좀 남아있는 과제들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산불이 난 지역에서는 2차 피해를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산불이 화마가 핥히고 한 곳에는 사실 이제 산림이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요. 이러한 곳에 사실 우리나라 여름철에 장마 혹은 또 집중호우가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에 산사태의 어떤 주요하게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그런 상황들도 산불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요. 이런 산사태 방지를 위한 임시 조치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완벽하게 산림을 복원하는 것들은 뭐 장기간으로 수십 년 이상 걸리겠습니다만 당장의 어떤 이제 토사 붕괴라든지 토사 유실 이런 것들 또 사면 붕괴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라도 아마 짧은 시간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6월, 7월에 바로 이제 장마 기간이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 위험성에 대비를 해서 조금 더 이제 임시적인 어떤 안전 조치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산불이 난 지역은 지금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하다고 하던데요. 마스크를 쓰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뭐 대책이 없을까요? 예, 일단 이런 미세먼지들은 체내에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걸러주는 방법이 사실 가장 뭐 주요하기도 하고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외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자, 아마도 꼭 필요한 외출 이외에는 삼가하시는 것들도 사실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생활 습관도 이제 외부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이런 먼지 제거라든지 손발 깨끗이 씻으시는 것들 당연히 필요해 보이고요. 또 특히 이제 호흡기 질환자라든지 또 노약자 이런 분들은 더더욱이 밖에 나가실 때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산불 지역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이제 연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네. 이를테면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물론 빠른 치료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들의 이제 피해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어질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입증하기 위한 이런 근거로서 진료 기록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불이 완전히 꺼지면 따져볼 것들이 참 많습니다만 일단 급한 건 이제 산불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원과 대책이 필요할까요? 예, 지금까지는 산불을 빨리 끄는 대응의 방점이 찍혔다면 이제는 수습 복구 쪽에 방점을 찍으면서 조금 더 집중적인 수습 복구 대책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임시대피소에 이재민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 중에서는 본인의 집이 이미 소실이 돼서 오히려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임시대피소에 계셔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임시대피소에서 생활하는데 위생적으로나 또 건강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들에 부담이 없도록 이재민들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세심하게 생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 어쨌든 이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주거가 굉장히 중요한 집이 타서 갈 곳이 없는 분들은 사실은 집이 빨리 복구가 돼야 되는데요. 사실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집이 이제 소실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과 또 이를테면 이 이재민들이 바라는 이 보상의 차이가 간극이 커서 상당히 오랜 시간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사례에서도 이재민들도 상당히 많은 만큼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재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더 적정한 보상과 또 빠른 이런 주거 복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번 산불도 그 상당수는 그 원인이 지금 실화로 추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건 어떻게 좀 개선이 안 됩니까? 이거는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일반 국민들께서 스스로 이런 위험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또 상당수의 국민분들께서는 늘 해왔었기 때문에 불이 안 날 거야라고 하는 이제 안이한 생각으로 이런 불씨라든지 또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계속 하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처벌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지라는 것들, 물론 이런 부분들의 처벌의 어떤 효과들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소실들이 나의 재산 또 국가의 재산, 우리 모두의 재산을 또 우리 모두의 유산들을 이제 앗아가는 위험한 어떤 이런 재난이라는 것들을 좀 인식하셔서 스스로 예방하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과거에는 실화자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지금 실화자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실화죄에 의해서 3년 이하 혹은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제 이렇게 물릴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상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상한선 밑으로는 얼마든지 낮은 처벌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2021년 이후에 실화라든지 방화에 대한 검거가 한 817건 정도 있었는데요. 네. 이 중에 실제로 징역형은 한 2% 정도밖에 내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이렇게 많은 소실이 또 이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참 숙제들이 한둘이 아니어서 뭐 여러 가지 짚어봐야 됩니다만 현재 급한 건 뭐 진화를 완전히 하고 피해를 복구하고 원인을 찾는 이런 것들이 우선시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언들 해주실 게 있나요? 이번 화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말씀해 주신 숙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크게 나눈다면 이런 대형 산불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기존의 산불 진화 방법이 이런 대형 화재에 적응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가 아닌 동시다발적인 대형 화재들이 발생했을 때 이 진압 인력이나 장비 또 진압 지휘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또 한편으로는 대규모 긴급 대피가 이루어졌을 때 네. 고령자라든지 또 이를테면 재해 약자들에 대한 어떤 대피 지원 혹은 또 대피 전달에 대한 정보 전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화해야 되는 이런 이제 우리의 숙제들을 좀 해결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